우아한 이교수와 상큼한 조사무관이 함께하는 통일 토크. 광화문 필통. 와, 반갑습니다. 하나원에 굉장히 중요한 일 하고 계신 분들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의 언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최선영 주무관입니다. 통일부에 입부한 지는 9년 정도 됐고요. 안성 하나원, 하천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의 언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어떤 지점들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언어가 비슷한데 말이 통하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관련해서 조사 자료들이 있어요. 2019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약 17%의 탈북민들이 최근 1년 동안에 남한 생활을 하면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차별과 무시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얘기를 해보면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 사회적으로 뭔가 문화적인 차이를 많이 느낀다. 같은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자꾸 무시하는 것 같다. 내 억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같은 한국에서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북한 사투리 이상의 또 어떤 다른 언어 체계 같은 것이 있나 보네요. 북한은 띄어쓰기를 좀 덜 하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띄어쓰기도 많이 되어 있고, 제일 큰 문법적인 차이가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은 이 표기랑 발음이 두 개가 다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시옷도 우리는 사이시옷을 쓰고 있지만 그쪽은 사이시옷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차이가 있고,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것보다 북한 사투리를 썼을 때 더 이질감을 많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 남한 사람들의 태도가 이들에게 그 언어 정착에 뭔가 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남북의 언어의 이질화를 막기 위해서 학자들 선에서도 굉장히 노력들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의말 큰사전 공동편찬 사업을 위해서 이제 2005년부터 남북 학자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2만 5천 단어 정도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 단어, 북한 단어처럼 되어 있지만 다 같은 단어인 것들을 정리를 한 건데, 이제 안타깝게도 2015년부터는 그 회의가 또 지속되고 있지 못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같은 낱말인데도 불구하고 남북한에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서 좀 가르치다가 당황하셨거나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생활관이라고 이제 교생분들이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공간이 있어요. 저희 기숙사처럼. 근데 저도 이제 같이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그 반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막 급하게 뛰어와서 선생님을 찾아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선생님, 지함하고 반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함은 종이 상자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반창고는 왜 찾으세요? 누가 다쳤어요? 깜짝 놀라서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테이프 말입니다. 테이프. 테이프가 뭐예요? 테이프? 네, 테이프를 테이프 두 글자로 이렇게 줄여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종이 상자랑 그 박스 포장하기 위한 테이프를 찾으셨던 거예요. 이제 다음날 수료를 하니까 직접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말들을 좀 정돈해서 하나원에서 언어 교재로 정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양한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원에 이제 또 입부하게 되신 그런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사실은 하나원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대학원 선배가, 야, 이런 곳이 있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국어 선생님을 찾는데.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 정말 좋은 기회로 하나원에 그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사실 작은 통일을 시작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될 수 있게끔 수많은 시행착오들도 가장 먼저 경험도 하고 계시고, 하나원에 이제 3개월 있다가 그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될 텐데, 그 뒤에도 또 친근하게 친구처럼 또 만나고 있거나 연락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보통 그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면 이건 이제 뭐 저희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
개인적으로 제 연락처를 저는 이제 명함을 다 나눠주고 연락을 좀 하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전담관 제도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한 3개월 동안 이제 담임 선생님처럼 이 친구들을 이제 잘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수료 이후에도 꼭 찾을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막상 나가면 이분들이 뭐 저희가 여러 제도가 있어도 다 찾아서 남한 사람들 이미 정착한 지 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찾아서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그래도 알고 있었던 선생님한테 제 의지를 많이 해요. 그렇게 전화를 하던 친구들이 1년 정도 지나면 뭐 6개월만 지나도 서서히 연락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서운하지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는 여기서 친구를 만났다는 거고 내가 스스로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니까요. 최근에 저희 같이 저랑도 방송을 하나 찍었던 친구가 있는데 2013년도에 한국에 왔던 박은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이 친구는 계속 꾸준히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이제 직장 생활도 4년을 했었고, 대학 생활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졸업하고 나서 자기 꿈도 있다고 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이렇게 계속 또 연락하는 그런 친구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저희 통일부의 젊은 힘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바로 통일부의 이제 하나원이지만 일하기 전과 후에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게 된 점이 있다면 하나원에서 한 이제 9년을 저희 이제 30대를 여기를 이제 다 보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뭐 통일이다, 뭐 통일부, 뭐 북한 이런 이제 단어를 들으면 뉴스에서는 사실 볼 법한 일이고 뭐 우리 민족이니까 민족의 소원, 예, 언젠가는 해야 될 일, 뭐 염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일이 통일이었다면 저는 이제 하나원에서 이제 탈북민 분들을 3개월 정도를 함께 생활을 거의 같이 하다시피 이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고향도 듣게 되고 이분들의 가족 이야기도 듣게 되고 뭐 탈북 스토리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사람에 대한 접근이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향을 가게 해줘야 되겠다. 가족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엄마 찾아야겠다. 딸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통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족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감정을 좀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아니 말씀하시면서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게 정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네네 정책으로 접근하는 통일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카카오톡에 하나소리로 검색을 하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블로그에 정보가 또 공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에 또 하나소리를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와서 첫 관문이라는 그 중요성뿐 아니라 사실 그냥 아까 나라와 민족 차원의 그런 통일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사람 사이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곧 우리 하나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 곳인 만큼 우리 통일부의 젊은 힘이신 우리 최선영 주무관님께서 또 현장에 여러 가지 생생한 이야기나 또 의견들, 뭐 중요한 말씀들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화문 필통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